안녕하세요. 수학 원 13차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활용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이런 것들 배워봤어요. 자, 오늘은 그 내용들을 활용하는 버전인데요. 사실 이제 좀 색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해왔던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이런 식으로 지수와 로그가 활용된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실생활 활용까지도 살펴볼 텐데요. 실생활 활용은 사실 우리가 이전에 지수와 로그 기본적인 내용들 다룰 때 이미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오늘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이런 식으로 지수와 로그가 활용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습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수와 로그 함수 봤을 때 어떤 것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크게 바뀌었었는지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쵸? 밑의 범위가 가장 중요했었죠. 밑의 범위가 만약에 1보다 커졌어요. 이렇게 a 값이 1보다 크면 어떤 함수였어요? 그쵸? x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y값도 증가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 다시 말하면 증가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였었죠. 자, 요거가 오늘 좀 중요하게 쓰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로그라고 하는 것이 값이 정말 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밑 조건은 뭐였는지 떠올릴 수 있을까요? 그쵸? 1이 아닌 양수. 그래서 a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밑 조건이었고요. 진수 조건. 진수가 만족해야 되는 것은 양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지금 진수는 x니까 x가 0보다 크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부등식 해결할 때 종종 쓰일 거니까요.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좀 내용들이 많아 보이는데 사실 원리는 일맥상통합니다. 다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같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방정식의 상황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밑이 같은 상황에서 지수가 뭔가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이 지금 같다라고 주어졌을 때 이 지수끼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지수 함수는 땡땡땡 함수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땡땡땡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었죠? 1대1 함수. 그쵸?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1대1 함수라는 조건이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배울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오늘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y값이 만약에 두 개의 y값이 동일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동일한 y값을 갖는 x값은 단 하나 존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y값 하나에 x값은 유일하게 하나씩 대응해야 된다. 라는 것이 1대1 함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만약에 y값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개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1대1 함수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아닌 함수를 보시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y는 x제곱의 그래프 유사한 게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서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가 대응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x1, x2라고 하는 애가 똑같은 y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상적인 미팅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는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함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만약에 이쪽에서 선생님이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x1과 fx2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y값, 즉 함수값이 동일한 상황이라면
그러면 1대1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x값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은 1대1 함수기 때문에 성립이 됩니다. 자, 뭐라고요? 1대1 함수기 때문에 y값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x값도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x1과 x2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이 돼야 되겠죠. 같은 것에 똑같이 밑을 취하게 되면 똑같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른쪽은 너무나 당연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이 방향이 성립하는 것은 1대1 함수기 때문이다. 자, 그럼 로그 방정식도 사실 똑같이 설명할 수 있겠죠. 로그 a의 x1, 로그 a의 x2 함수값이 서로 같은 겁니다. 로그 함수의 함수값이 서로 같은데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기 때문에 y값이 동일하면 그거에 대응하는 x값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딱 한 개밖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x1과 x2는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 방정식과 로그 방정식은 되게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에 있는 문자끼리 또는 진수끼리 서로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밑부분을 떼어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부등식이죠.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줘야 되는 요소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증가와 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a의 x1 제곱이 a의 x2 제곱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fx를 a의 x제곱 이런 식으로 함수에 이름을 붙여보게 된다면 주어진 부등식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fx1, 즉 x1의 함수값이 fx2, x2의 함수값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아래 그림에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a가 1보다 클 때와 0과 1 사이일 때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만약에 지금 fx2가 작은 거죠. 그래서 fx2가 이쪽 위쪽에 있고 fx1이 아래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봅시다. 다시 말하면 위에 게 a의 x2제곱, 아래 게 a의 x1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에 대응하는 x값을 보고 싶은 거예요. 즉, 이 지수 자리를 보고 싶은 건데요. a의 x1의 제곱, a의 x1제곱에 대응하는 애가 x1일 거고 x2제곱에 대응하는 애가 x2겠죠. 자, 지금 크기 관계 어떤 것 같아요? 그쵸? 그래프 모양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살펴봤을 때 x1이 x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x1이 x2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이 증가함수였기 때문에 이 y값의 순서 그대로 x값의 순서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근거는 a가 1보다 크게 된다면 주어진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기 때문에 이 지수식의 부등호 방향이 지수의 부등호 방향과 일치하는 모습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감소함수의 모양을 가질 텐데 함수값 두 개의 크기 관계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똑같이 그림으로 표현해 봤을 때 위쪽에 fx1, 즉 a의 x1제곱이 위치를 해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fx2인 a의 x2제곱이 대응이 돼야 되겠죠. 위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그거에 대응하는 x1과 x2, x축 위에다가 표시를 해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게 x1이고 선생님이 크기 관계를 반대로 그렸죠. 자, 순서 바꿔볼게요. 지금 a의 x2제곱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걔가 더 위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대응되는 x값을 보게 된다면 왼쪽에 있는 게 x2고 오른쪽에 있는 게 x1이 돼야 되겠죠? x2에 대응되는 거 x2, x1에 대응하는 거 x1 이렇게. 자, 그럼 크기 관계가 지금 이번에는 x1이 더 큰 거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x1이 오히려 x2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밑이 0과 1 사이이면 부등호가 뒤집힌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이유는 뭐다?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에, 즉 주어진 지수함수가 감소함수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그 함수도 동일할 거예요.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쪽 부분은 살짝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면 주어진 로그 함수가 증가 함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수의 크기 관계가 결과적으로 함수값의 크기 관계가 일치해야 돼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밑이 0과 1 사이면 주어진 로그 함수는 감소 함수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함수값의 크기 관계와 진수의 크기 관계는 서로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이렇게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과 로그 부등식을 해석할 때는 중요한 거, 밑의 범위를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밑을 날려버리고 지수끼리 비교하거나 밑을 날려버리고 진수끼리 비교할 때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근데 로그 부등식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어요. 요 3번 반드시 별표 쳐놓고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밑 조건과 진수 조건, 특히 진수 조건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부등식도 결과적으로 실수 범위 내에서 함수라는 것을 정의한 다음에서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수 조건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밑 조건 다시 한번 써볼게요. 로그 a의 n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밑 조건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 다음 진수 조건 n 값은 0보다 크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부등식을 풀었는데 요 부등식이 나왔어요. 이거 바로 답으로 쓴다고 해서 정답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여기 중에 일부가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푼 식과 진수 조건들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문제랑 같이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만약에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 레벨 1 문제 혼자 풀어볼 거야. 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스탑을 해주시고 문제를 이제 공부를 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레벨 1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계속 따라오시면서 문제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레벨 1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을 해결하는 스텝 1 단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볼게요. 5의 1-2x제곱이 루트 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수부등식,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을 마주하게 된다면 반드시 밑을 일치시키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밑을 통일시켜라. 그러면 여러분들 얘 밑을 뭐로 통일하고 싶으세요? 딱 봐도 5로 통일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5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5의 1-2x 제곱은 루트 5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그쵸? 5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이제 좀 빨리 가도 될까요? 요런 정도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됐어요. 이제 얘를 우리는 지수 방정식인데 어차피 지수 함수는 1대1 함수니까 함수값이 동일하다면 그거에 대응하는 x값도 동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밑을 그냥 날려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로 기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수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를 풀어주게 된다면 2x는 여기 마이너스 2x 우변으로 이항시킨 거죠. 그리고 2분의 1 좌변으로 이항시키게 되면 1-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양변 2로 나눠주게 된다면 x는 4분의 1 이렇게 구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푸는 건 생각보다 단순하죠. 내용은 좀 더 많아 보여도 푸는 건 단순합니다. 그냥 밑을 통일시킨 다음에 밑 날려버리고 지수끼리 비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부등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2번 3의 x제곱이 8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주어졌어요. 지수 부등식인 게 여기에서 보이죠. 자, 첫 번째 단계는 항상 밑을 통일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럼 뭐로 통일하면 좋을까? 그쵸, 3으로 통일시키면 좋겠죠. 3으로 통일시켜 봅시다. 그러면 3의 x제곱이 81을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3의 4제곱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밑의 범위를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밑은 3입니다. 그쵸? 얘는 1보다 크죠?
그러면 주어진 지수함수는 증가함수일 테니까 함수값의 크기 대소관계와 그 지수의 대소관계는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밑을 날려버렸을 때 이제 이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바뀔지를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근데 과연 밑이 1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3번이죠. 지금 보시면 밑을 통일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 4분의 1의 x제곱을 2분의 1에 관해서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쉽겠죠. 자, 그래서 2분의 1의 x-2제곱이 4분의 1은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제곱의 x제곱 지수끼리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자, 지금 이제 밑을 날려버리고 싶어요. 근데 밑이 2분의 1이란 말이죠. 이 값은 0과 1 사이의 값입니다. 그럼 주어진 지수함수는 감소함수가 되겠죠. 감소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지수의 대소관계와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부등호도 여러분들이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럼 2분의 1이라는 밑을 날려버리면서 지수끼리 비교할 건데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x-2와 2x 원래는 요 방향이었지만 부등호가 뒤바뀌면서 반대로 바뀌어서 2x 쪽이 오히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그럼 x 이항시켜 볼게요. x는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똑같을 거예요. 쉬울 겁니다. 스텝 2로 넘어가 보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해결하기인데요. 1번 볼게요. 자, 지금 로그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밑이 2로 똑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밑을 통일시킬 필요까지는 없겠네요. 이미 통일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밑을 날려버릴 건데요. 지금 사실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밑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살짝 생략을 스킵하셔도 상관없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밑을 날려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2x-1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요. 정리해주면 x값은 3이구나 라는 것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구해놓고 끝 해버리시면 안 돼요. 웬만하면 만족이 되겠지만 이 값이 과연 진수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한 번씩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입을 해봤을 때 2 곱하기 3-1 5죠? 양수네요? 문제 없어요. 자, 여기 3 더하기 2 5네요? 문제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둘 다 진수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얘를 해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반드시 밑 조건과 진수 조건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두 번째, 로그 3의 x-2가 2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요건 좀 중요하죠. 자,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한번 처음 풀 때는 원리 원칙들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봤을 때 로그 부등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2라고 하는 것도 밑이 3인 형태로 통일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거냐면 로그 3의 x-2 2는 로그 3의 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제 익숙할까요? 만약에 이게 익숙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2라고 하는 것을 2 곱하기 1로 보고 1은 밑과 진수가 같은 로그로 볼 수 있으니까요. 밑을 3으로 통일하고 싶었죠. 그래서 로그 3의 3으로 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개수를 진수의 지수로 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숙해지시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부등호 방향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밑을 날리고 싶은데, 그쵸? 밑을 날려버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로그에서 증가 감소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밑을 체크해보자. 자, 지금 밑 값이 3입니다. 얘는 1보다 크죠? 자, 그러면 주어진 로그 함수는 증가 함수일 거니까 진수의 크기 관계와 함수값의 크기 관계는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밑을 날려버린다면 그대로 부등호 방향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x-2가 3의 제곱, 즉 9보다 작다 이렇게 풀리게 될 거고요. x값은 11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대로 끝 해버리고 싶겠지만 안 돼요. 이 범위 중에서도 분명히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애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진수 조건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로그가 몇 개가 쓰였는지에 따라서 체크해야 되는 진수 조건은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은 진수에 x-2라는 식이 들어가 있죠. 이 x-2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 자, 다시 말하면 x값은 2보다는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얘만 만족시켜서도 안 되고요. 얘만 만족시켜서도 안 돼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자, 그래서 수익선상에다가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가 구한 해는 1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주어졌는데요. 진수 조건에선 2보다 항상 커야 된대요. 이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해는 x값은 2보다 크고 11보다 작다라는 게 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수 조건까지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됩니다. 로그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마지막 스텝 3 실생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을 것 같은데요. 식만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자에 잘만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 빛의 세기를 I0라고 한대요.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I0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수심이 x, 깊이가 x구나. 그리고 그 곳에서의 빛의 세기, 깊은 곳에서의 빛의 세기를 i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관계식이 만족되는구나 라는 거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보니까요. 빛의 세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수심 깊은 곳의 빛의 세기겠죠. 자,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i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얘는 I0라고 했었죠. 그것의 8분의 1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럼 문제 조건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i라고 하는 것이 I0의 8분의 1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는 8분의 1 I0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수심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요 i라고 하는 것을 주어진 관계식으로 표현을 해줬을 때 I0 곱하기 2분의 1의 4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이 둘이 같아지는 상황을 생각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I0는 상수니까 날려버려도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은 8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지수부등식 만났을 때 처음에 뭐 해라? 밑을 통일시켜라. 그래서 2분의 1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테니까 이제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4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3이 되는 순간이 궁금한 거구나. 즉 x는 12m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2번 가볼게요. 빛의 세기가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 자, 25%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하면, 수치로 표현하면 4분의 1이죠. 자, 그리고 지금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의 25% 이하라고 있거든요. 그럼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식을 세워보게 된다면 수심에서의 빛의 세기 I라고 하는 것이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 I0의 4분의 1보다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걸 만족하는 수심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I는 아까 봤던 관계식대로 I0의 2분의 1의 4분의 x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 부등식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수 부등식이네요. 자, 그러면 I0 아까처럼 상수니까 날려주고요.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시킵니다. 그러면 2분의 1의 4분의 x제곱이 2분의 1의 제곱, 즉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는 밑을 날리고 싶거든요. 자, 근데 밑 날릴 때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죠. 방정식은 괜찮았어요. 부등식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뭘 주의해야 돼요? 그쵸? 밑의 범위를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밑이 범위가 어때요? 2분의 1인데 얘는 0과 1 사이죠. 그럼 주어진 지수함수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는 감소함수일 테니까 함수값의 크기 관계와 지수의 크기 관계는 서로 반대가 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등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반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 띄어내면서
4분의 x제곱이라는 지수와 2라는 지수를 비교해 줄 건데 부등호를 뒤집어야 된다. 그러면 4 곱해주면 되겠네요. x값은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부등식 풀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죠. 컴퓨터 화면에서 그림 단추의 크기가 작거나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의 거리가 멀 경우 그림 단추를 누르기 불편하다.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이고요. 자, 불편도 지수를 i라고 한대요. 그리고 포인터와 단추 사이의 거리를 s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단추 자체의 좌우 길이를 w라고 한대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관계식 주어져 있구나. 자, 이제 넣을 거 한번 보죠. 마우스 포인터와 그림 단추 사이의 거리, 얘 뭐라고 했어요? 그쵸? 문제에서 지금 S라고 주어진 A입니다. 얘가 80이에요. S 대신 80 넣어야 되는구나. 불편도 지수가 5래요. 불편도 지수 뭐라고 했어요? 그쵸? I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넣어보겠습니다. I, 5죠? 얘가 로그 2에 W 몰라요. 그쵸? 2배의 S, 80. 요렇게 주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5를 여러분들이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아까랑 같은 방법으로 로그 2의 5제곱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로그 2의 3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됐어요. 밑 날려버리면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죠. 방정식은 간단했어요. 그쵸? 그래서 2의 5제곱 32라고 하는 것이 W분의 2 곱하기 80, 160이다. 그럼 약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주어진 W 값은 5구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에 5가 들어갔을 때 진수 조건 깨지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딱히 문제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요거 너무 복잡한데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마치 우리 주어진 로그식을 지수 버전으로 고치듯이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의 5제곱이 얘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돼서 2의 5제곱이 W분의 160이다 라고 풀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식이잖아요. 그쵸? 자, 이게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이렇게 푸세요. 자, 두 번째, 그림 단추의 좌우 길이가 5mm. 얘는 무슨 문자예요? 그쵸? W죠? 자, 그 다음 불편도 지수 I죠? 얘가 4 이상 6 이하. 자, 그러면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I라고 하는 애가 4 이상 6 이하예요. 자, 근데 I는 문제 조건에서 식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로그 2에 W분의 2S인데 지금 뭐가 주어진 거예요? W 값이 5라고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5분의 2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로그를 없앨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요령을 조금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원래라면 얘를 이제 로그 2의 4제곱, 즉 로그 2의 16으로 보고 얘를 로그 2의 64로 봐서 2를 날려버리는 작업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매번 이렇게 로그로 바꾸는 과정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마치 주어진 식들을 전부 다 밑이 2인 지수로 바꾸는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로그 버전을 지수 버전으로 고치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전부 다 얘를 2에 이렇게 밑이 2인 지수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 2의 로그 2에 이렇게 되면 여기 약분되듯이 사라지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수 부분만 딱 나올 거니까. 자,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 요 전제 조건은 밑의 범위가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동 방향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부등호 만약에 밑이 1보다 작아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값,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2분의 1에 이렇게 취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함수값의 크기 관계랑 지수의 크기 관계랑 반대니까 부동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수 버전으로 고치는 방법을 할 때는 반드시 밑의 범위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 하나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를 바로 고치면 2의 4제곱, 이쪽은 진수만 나오고요. 이쪽을 2의 6제곱 이렇게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쪽은 이제 16 이렇게 될 텐데
약분부터 해보죠. 2라는 값 약분해주면 이쪽 8, 이쪽 32 이렇게 나올 겁니다. 5씩 다 곱해볼게요. 그럼 S라는 것은 40보다 크거나 같고 16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방금 전에 로그 부등식 풀 때 요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레벨 3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거고 그 과정으로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 금방금방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문제 해설 영상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 수업 시간에 열심히 레벨 2, 레벨 3까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으셨습니다.